네, 저는요, 사실 애터미를 하기 전부터 항상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당연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전직이 수학 교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또 성실하고 똑똑한 남편을 만나서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름 친구들 중에서는 잘 사는 편이었어요. 수입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잘 살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어, 신랑이랑 처음에 둘이서 살 때는 이렇게 살다 보면 잘 살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이상하네, 왜 잘 살아지지 않지? 언제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신랑이 아이를 하나 더 낳재요. 아이를 한 명 낳고서도 되게 쪼들렸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내가 계속 아이를 키우면서 신랑 월급으로 생활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 대출금도 다 갚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저희는 생활하는데 딱 맞았거든요. 수입이 가끔 모자랄 때도 있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딱 맞아. 부모님도 아무 문제 없고 경조사도 없어야 되고 우리 집에도 아무 문제 없어야 되고 항상 건강해야 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니까 매달 50만 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70만 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러다가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봅니다. 다른 직업을. 지금 직업으로는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급쟁이 중에 괜찮은 직업이 없을까를 찾아봤는데 이미 월급쟁이 중에 저희 신랑과 저희 직장은요 상위 4% 안에 드는 월급쟁이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직장이 없고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이 없었고요. 만약에 투자했을 때 100% 성공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돈을 끌어 모아서라도 투자했겠죠. 그런데 그럴 만한 사업이 없었어요. 저하고 저희 신랑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업이 뭐 빵집, 분식집, 커피숍, 노래방, 호프집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다 할 만한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할 팔자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진작에 성공했겠죠. 그때 이미 제 나이가 30이었는데 그래서 재능으로 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운동선수를 해볼까, 책을 써볼까, 연예인을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걸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수입을 늘릴 수가 없겠네? 근데 잘 살고는 싶은 거예요. 수입을 늘릴 수 없는데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출을 줄여야죠. 그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찾아봤어.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자라는 생각으로 서울을 뜨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사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부모님한테 드리니까 제가 참 천운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엄마가 애터미를 하고 계셨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엄마가 저한테 애터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눈만 마주치면 애터미를 얘기하고 뭐 몸만 좀 안 좋다 그러면 해모임 안 먹어서 그렇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전 진짜 지긋지긋했어요. 애터미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알아보다가 할 만한 게 없을 때 애터미를 다시 들으니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왜? 애터미라는 일은요 월급쟁이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사업인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사업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재능으로 하는 일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였는데 뭔지는 몰랐어요. 그냥 다단계 같은 거, 전 다단계인 줄도 몰랐어요. 다단계 같은 거 아니면 영업 같은 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지방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엄마가 애터미나 알아보라고. 근데 애터미 알아봐, 회장님 강의 들어봐, 이성현 박사님 강의 들어봐라는 이야기를 3년 동안 했었는데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미나에 가가지고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미나에 가서 제대로 알아보니까 저는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왜 한 번에 알아들었냐면 애터미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3년간 제가 애터미 물건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애터미 너무 싫은데 애터미 제품은 썼어. 왜 그랬을까요? 좋고 싸서. 애터미 화장품보다 더 좋고 더 싼 게 없었고요. 애터미 화장품을 쓰다가 다른 걸 쓰면 얼굴에 막 트러블이 나. 애터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피부가 변했고 치약 지수를 바꾸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던 게 없어졌어요. 저희 신랑도 애터미 거 아니면 안 써. 우리 시어머니도 애터미 거 아니면 안 써. 근데 나는 판 적이 없는데. 그런 경험을 3년 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맞네? 그동안 나 애터미 안 좋아했는데도 애터미 물건 썼었는데, 애터미를 안 좋아했던 건 제품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사업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제품은 좋아했었는데 내가 3년간 꾸준히 애터미 제품을 썼다는 건 아무도 나한테 사란 소리 안 했는데, 엄마가 쓰라고 강요도 안 했어요. 딱 던져놓고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근데 써보고 나서 다른 걸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걸 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제품 써보게만 하면 이 일은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제품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애용자가 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해요. 꾸준히 써보고 다른 거로 죽어도 안 바꿔. 이게 애용자잖아요. 애용자이신 분들은 강의가 더 많이 가슴에 와닿으실 거예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세미나에서 가서 들어보니까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래요. 그리고 포인트도 안 없어진대. 내가 회원을 소개하면 이 사람들이 쓰는 모든 포인트가 나한테 누적이 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소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개해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대.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무조건 되는 일이야. 내가 그동안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서 바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몇 년 만에 알아들었어요? 3년 만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 자녀분들, 부모님들, 친구분들 못 알아듣는 분들 많죠? 그 속상할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누구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하니까 속상한 거지,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일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포기하고 싶어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나는 성공할 거야. 제가 아까 여쭤봤죠. 10억 갖고 싶으시냐고. 10억이 내 거 될 것 같으냐고. 그게 내게 될 것 같은 분은 내게 되는 거야. 근데 아이고, 저 사람들이니까 되는 거지,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어요?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으니까. 제 기준에서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건 뭐였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만족해 줄 수 있는 직업을 단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애터미 세미나에 와서 애터미구나. 내가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나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세미나에 자꾸 오다 보니까 성공자분들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빨리 성공하신 분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성공의 8단계와 오토 판매사를 100번씩 들으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맨날 성공의 8단계랑 오토 판매사만 들었어요. 왜? 성공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빨리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공자분들의 말, 스폰서 말을 잘 들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공의 8단계를 열심히 들었는데, 자, 누구에게나 출발점은 있습니다. 다들 출발은 에이전트죠? 에이전트도 아니죠. 빵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된 다음에 수당을 받잖아요. 누구나 출발은 다 똑같아요. 여기 계신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국 성공을 향해서 갈 건데, 문제는요,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열심히 이렇게 가면 성공을 해요, 못 해요? 이런 분들이서 가끔 열심히 하고 있대.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안 하고 있던가,
본인 딴엔 열심히 하는데 보면 열심히 안 하고 있던가, 아니면 열심히 다른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머니까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공을 향한 첫 번째 단추가 저는 오토 판매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죠. 오토 판매사를 사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자, 그럼 오토 판매사가 뭐예요? 오토 판매사가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보름간 좌측에 250만 PB, 우측에 250만 PB가 보름간 달성되면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걸 달성할 것인가? 오토 소비자들을 모아서 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팔아서 달성을 할 것인가? 저는 팔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뭐예요? 판매사. 판매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판매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파는 일이 아니라고 하죠. 파는 일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금 물건을 팔러 다닐까요? 가끔 팔아요. 가끔 파는데, 제가 가끔 파는 일로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파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애터미 초기 2년 동안 가장 많이 한 일이 뭘까요? 판매예요. 왜? 소비자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물건을 팔면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판매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전달이에요. 전달. 근데 이 250만 PB, 250만 PB를 저절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내가 해버릴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팔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열심히 팔다가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팔 수도 있고, 못하는 날은 200대 200밖에 못할 수도 있고, 그쵸? 그거는 모르지만 일단은 무조건 제 목표는 판매사였어요. 그리고 전후반기로 판매사 유지를 하자. 왜? 전후반기로 판매사 유지를 하면 오토 판매사야, 아니에요? 오토 판매사죠. 첫 번째 단추가 오토 판매사라고 하니까 오토 판매사를 빨리 달성해야겠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이런 마음으로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어요. 방향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이 돼요. 그냥 뭐 회원가입 많이 시키고 물건 많이 전달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에 얼마만큼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데, 지금 내 위치를 체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렇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과정, 그 방법, 방향은 오토 판매사의 방향이고, 그 과정이 저는 성공의 8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면서, 성공의 8단계 안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잡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판매사예요. 판매사부터 돼야 뭐 오토 판매사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오토 판매사와 판매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판매사는 15일간 250만 PB, 250만 PB를 달성하면 판매사가 돼요. 오토 판매사는 내가 물건을 안 팔고 가만히 있는데도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상이 올라오면 월 수입이 어떻게 되죠? 200에서 400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목표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고, 그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한 첫 단추가 판매사. 자, 그래서 그럼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꿈과 목표 설정. 저는요, 여기서 이 꿈이라는 게 바로 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꿈은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 중에 하나가 바로 판매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결단이에요. 저는요, 결단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엄마 때문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3년간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봤기 때문에. 제가 왜 애터미가 지긋지긋했을까요? 엄마가 너무 미쳐서 애터미 사업을 하니까 지긋지긋했어요. 내가 애 낳을 때도 안 왔다니까요. 제가 목요일 날 애를 낳았어요. 첫 손주예요. 제가 첫 딸이거든요. 목요일 날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목요일인지도 모르고 이제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어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혼자 애 낳을 수 있지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애터미를 하고 나서 그 날짜를 보니까 목요일이더라고. 그래서 세미나 가느라고 못 왔나 보다. 근데 다음날 새벽에 오시긴 오셨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오겠죠. 딸내미가 첫애를 낳는데. 그래서 새벽에 대구로 서울까지 운전해가지고 오셨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딸이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3년이란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영양제가 됐던 거예요. 애터미 사업을 딱 시작하면서 엄마가 일했던 3년의 시간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애를 내팽개쳐야 되겠다. 근데 제 결심에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구? 아니요, 우리 엄마. 야, 애 내팽개쳐. 아무나 보면 아무나 막 괜찮아. 애터미에만 몰입해.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쟤 미쳐서 애도 버리고 막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냐면 엄마가 괜찮아, 애는 누가 키우든 다 키워 이러면서 옆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사실 엄마이자 스폰서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가 결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고, 자,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대가 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가 지불이 힘들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 지불이 와도,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적인 삶, 수동적인 삶이 아닌 주도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누가 세워야 돼요? 근데 스폰서가 판매사 가라고 할 때까지 죽어도 안 가. 저는 언제 판매사 가면 될까요? 그걸 왜 스폰서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 목표인데. 저는 이게 없었어요. 32살에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명단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명단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제가요, 명단이 얼마나 없었냐면요, 제 직접 지인 중에 사업하시는 분은 3명, 그것도 제가 직접 가입한 건 2명밖에 없어요. 물론 가입은 많이 했죠. 근데 가입한다고 다 사업하나요? 자, 저를 기준으로 제 직접 지인이 여기 2명, 여기 1명 있어요. 여기는 우리 사촌 언니. 근데 이것도 제가 가입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가입시킨 거야. 여기는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그리고 이쪽에 조리원 동기. 근데 이 조리원 동기는요, 2년 동안 사업 안 했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고. 그러면 2년 동안 이 조리원 동기가 사업을 안 했는데도 저는 2년 정도 지났어요. 제 직급이 샤론 로즈 마스터였거든요. 그럼 제 인맥으로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 어떻게 했을까요? 명단이요, 생명이에요. 명단이요, 여러분들의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명단이 많을수록 당연히 사업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 지인이 많으면 좋겠죠. 뭐 없으면 2명만 가입하세요. 좌측에 1명, 우측에 1명. 그리고 더 이상 명단이 없어. 그럼 계속 여기 가세요. 죽어도 사업 안 한대. 그럼 사업 안 해야 되니까 1명만 소개시켜줘, 1명만 소개시켜줘. 지긋지긋해서 소개시켜준다니까요. 계속 찾아가면은. 그러면 또 소개를 받았어. 둘 다 또 안 한대. 1명만 소개시켜줘, 1명만 소개시켜줘.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개로 나가면 나랑 신뢰관계가 없죠. 내 직접 지인이 아니면.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쌓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신뢰관계가 생기면 소개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이제 후속 관리 부분에서 이거는 이야기할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신뢰관계를 쌓아야 되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딜 가도 그 이성현 박사님 그러시죠. 태도가 전부라고. 좋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수생 이름을 다 적어. 100명이든 200명이든 상관없어요. 다 적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좋은 세미나 있는데 가볼래?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는 야, 진짜 5천만 원 버는 일 있다는데 알아볼래? 조금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줌마들한테는 야, 너 할 일도 없는데 같이 나랑 놀러 가자.
좋은 교육 있으니까 가서 듣고 우리 힐링 좀 하고 오자. 이렇게 초대해도 괜찮고, 소비자분들한테는 이 제품으로 돈도 벌 수 있는데 알아보러 가실래요? 이런 말을 일단 다 하세요. 근데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온대.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몇 명한테 말씀을 해보셨냐고요? 몇 명한테? 초청은요, 거절 받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도 여기 쉽게 안 오셨죠? 저도 3년 만에 세미나 갔어요. 거절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초청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절 받는 게 두려워서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지맘의 법칙, 제가 참 이걸 잘해요. 저는 원래 걱정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던져놓고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뭐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전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자거든요. 눈만 마주치면 얘기해요. 회원 가입하실래요? 하기 싫으면 마세요. 세미나 와보실래요? 오기 싫으면 마세요. 전 오기 싫으면 마세요. 안 오면 본인만 손해예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오면 내가 좋아요, 그 사람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오면 내가 좋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신 있게 말이 나와요. 회원가입도 회원가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아니 회원가입 하세요. 안 하면 당신만 손해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 하려다가도 한다니까요. 그런가 싶어가지고 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막 여러 명 있으면 분위기가 조금만 이상하면 한 명만 안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안 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럼 갑자기 1번 한대 자기가. 그럼 한 명이 1번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2번 한대. 이건 분위기 싸움이에요. 분위기 싸움이면 그 분위기를 누가 주도해 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나한테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명도 안 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한 거랑 말을 한 거랑은 달라요. 아무도 못 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못 오긴 하지만 다음에 시간 내면 가줄게라는 반응을 보였어.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사업 설명인데, 저는요, 사업 설명을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누군가를 끌어당기려면 여러분들 말에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은요, 그게 사업 설명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서 애터미 회사는 이렇고 제품은 어렵죠. 그런 얘기보다는요, 야, 나는 왜 애터미 하는 줄 알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뜬구름 잡는 소리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냐면 그 이야기를 알아먹는 사람이 나와야 성공해요. 그 사람 만나면 저는 계속 제 꿈 얘기만 했어요. 제가 왜 학교 선생까지 그만두면서 이 일을 할까요? 이 일에는 엄청난 게 숨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언니는 사는데 힘든 거 없으세요? 애들 건강은 어때요? 학원 어때요? 남편은요? 직장 탄탄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공감하고 느끼는 사람이 결국 사업자로 나오더라는 거죠. 소비자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많이 전달하면 되니까. 문제는 여러분들 사업에 탄력을 받으려면 나와 같은 꿈쟁이가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업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후속 관리죠. 저는 후속 관리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밑에 고객이 나오던 파트너가 나오던, 여러분들 내 아기가 태어나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죠. 옷도 입혀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계속 그 아이만 쳐다보고 있죠.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렇게 갓난아기 다루듯이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쏟아주고, 그게 후속 관리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고객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뢰 쌓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제품을 쓰고 만족했는지, 제품에 대한 불만족은 없는지, 제품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해줄 건지,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후속 관리입니다. 다음은요, 상담. 자, 여기 비비불 하지 말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억울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폰서님도 얘기했더니 야 뭐 그런 일이 다 있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몇 시간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막 울고 그랬어요. 저는 좀 되게 빨리 털어내는 편이에서. 근데 괜찮아요.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있겠죠.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다 주님이 저를 더 견고하게 만들려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해도 전 할 수 있어요. 전 괜찮아요. 제가 이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그래 괜찮아 화이팅 이러시더라고요. 뭐냐면요 상담할 때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 그러면 스폰서한테만 말씀하세요. 절대로 파트너나 형제라인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왕이면 스폰서한테도요. 저는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게 문제라서 안 되고 이게 문제라서 안 되고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 이게 좋은 상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목표, 의지, 결단을 상담하세요. 목표 혼자 세우지 마시고 스폰서랑 상담하세요. 스폰서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때 팀장 도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럼 스폰서가 만약에 불가능하대.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요 꼭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폰서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폰서의 말을 들어도 괜찮고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도 괜찮아요. 스폰서들한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결단과 의지를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스폰서한테 자꾸 불평불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폰서고 파트너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면은요 이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고 생각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게 문제고 우리 스폰서는 이게 문제고 내 파트너는 이게 문제고 문제 투성이야. 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 안 되자는 그 문제 투성인데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상황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상황일까가 아니라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단계인데 쉽겠어요. 다 힘들지. 그런데 나는 이래도 괜찮아.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그런 의지를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폰서한테 상담하는 거 말고 파트너들이 상담을 하죠. 파트너들이 상담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한 긍정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해소를 시켜줄 수 있어요. 파트너가 힘 빠져 죽겠어요. 그래 나도 힘 빠져 죽겠어. 이러면 사업이 돼요? 파트너 힘 더 쭉쭉 빼는 거지. 파트너가 힘들어 죽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뛰어줄게. 이 일은 무조건 되는 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폰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제인데요. 저는요 애터미에 너무너무 잘 복제할 수 있을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스폰서가 없어도 스폰서가 무능력해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시스템이 바로 누구의 스폰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에 제 파트너가 많을까요? 아닌 분들이 많을까요?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방향을 잡고 또 목표 설정을 하시겠죠. 많은 리더분들이 회장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돈 받고 강의할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렇게 제시맘력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룹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좋은 라인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라인의 교육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본사에서 너무나 많은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고 부업자분들은 세미나장에보다도 영상으로 또 들을 수 있잖아요. 무료로 다 그걸 제공을 해놨어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불평불만 할 시간이 있냐고요. 난 정말 애터미 만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좋고 싼 제품, 이렇게 좋은 시스템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요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래요. 여러분들 성공자들이 걸어간 길을 가셔야 돼요? 이상한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세미나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미나에 한 번 나왔어, 방향 잡았어, 집에 가서 혼자 하다 보면 또 엉뚱한 데로 가요.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가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복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제가 또라이 소리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미치면 미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미치지 못하면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요. 불광불구. 그리고 애터미는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성현 박사님 강의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열정과
끈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 열정과 끈기가 뭐죠? 그릿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정 가득하고 죽어도 성공하려는 끈기로 모두 성공하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